지난 겨울 부산 기장에 거주하는 71세의 한 어르신이 제게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계신 분으로 몇 해 전 배우자와 사별한 뒤 혼자 생활하시며 모아두신 노후 자금 약 9천만 원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맡기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이 계좌가 최근 만기를 맞이해 자동으로 재해치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3.4%에서 1.7%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이 통장은 본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제공되던 우대금리 특약이 적용되었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만기 후 별도 안내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면서 해당 특약은 사라졌고 같은 조건으로의 재가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리자 어르신은 말없이 앉아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은 제 마지막 순간을 위해 남겨둔 건데요. 그냥 그 금리가 계속되는 줄만 알았어요. 아무도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차이는 결국 한 사람의 삶의 안정과 자존감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35년째 금융창구에서 고객을 맞이하며 살아온 은행원 정원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시니어 고객님들이 금융정보 부족으로 중대한 선택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대 조건이 붙은 통장은 직원조차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수백 명의 시니어 고객들과 상담하며 직접 확인한 65세 이상만을 위한 숨은 우대 혜택, 통장 3가지와 그 통장을 활용해 노후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통장들은 단순히 이자가 조금 높은 상품이 아닙니다. 고정적인 생활비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후 전략 자산입니다. 이어서 첫 번째 통장인 복리 정기예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은 가입 시점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일반 정기예금에서 전환한다고 복리, 우대 조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일반 예금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반드시 새로 별도 상품으로 개설하셔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복리 정기예금은 대부분 자동 재해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만기 일주일 전에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재해치 가능 여부와 혜택 유지 조건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전 서구에 거주하시는 67세 어르신이 상담 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장을 만들 땐 분명 수수료가 없다고 들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 다시 빠져나가더라고요. 실제로 두 번째 소개해드릴 조건부 수수료 면제 통장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연금을 해당 계좌로 수령하고 있는지, 한 달 평균 잔액은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거래 건수는 충분히 채워졌는지 등 복합적인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수료가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조건을 정확히 모르거나 놓친다는 점입니다. 통장을 만든 이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수료 면제가 중단되고 몇 달 뒤부터 다시 요금이 차감되기 시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모바일 뱅킹 앱이나 정기적인 전화 상담을 통해 자신의 통장이 여전히 면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한 달에 한 번씩 꼭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무관심이 수십만 원의 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통장은 월지급식 입출금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매달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눠서 받는 구조로 주로 정기예금 성격이 강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처음 설정한 월 수령액이 생활비 흐름과 잘 맞지 않는다면 중도 해지나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상품에서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약 2,800만 원을 예치한 뒤 매월 18만 원씩 3년간 나눠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면 이 상품을 도중에 해지할 경우 받지 못한 이자는 물론 일부 원금까지도 감액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치 금액 대비 총 수령 금액 그리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과 이자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매월 얼마씩 준다더라는 말만 듣고 서명하지 마시고 상품 설명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직접 확인하신 뒤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시니어 고객님들께서 실제 금융 현장에서 자주 겪는 대표적인 실수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우대금리 조건이 붙은 통장을 일반 통장처럼 자동 재해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 1% 이상의 금리 차이가 발생해 3년 기준으로 120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 면제 조건이 유지되지 않도록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계좌를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바꾸거나 자동이체 조건을 변경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수수료가 다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계좌 명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예금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치매나 사고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재산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본인 명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창구 직원의 설명만 듣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직원은 상품 정보를 안내하지만 그것이 고객에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는 본인이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수는 통장을 지나치게 여러 개로 나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통장이 언제 만기인지 각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항목이 뭔지 정리가 되지 않아 혼란이 생깁니다. 이러한 혼란은 곧 자산 관리의 느슨함으로 이어져 재정 흐름에 큰 손실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복잡하지 않지만 노후 재정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그 질문들과 함께 실제 상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 전략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전남 여수에 거주하시는 74세 어르신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정기예금을 가입하려고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선택하려는 통장이 정말 적절한지 확인하고 싶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통장을 만들기 전이든 이미 가진 계좌를 점검할 때든 반드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돈은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가요? 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선택하시지만 실은 돈을 사용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3달 뒤 병원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산을 월지급식 상품에 넣는다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꺼내기 어렵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인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인지 용도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신 뒤에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통장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은행 상품이라면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부 수익형, 파생예금, 복합금융상품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자가 확정형인지 변동형인지 중도 해지 시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상품을 내가 가족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창구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한 것 같아도 집에 가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상품은 복잡하거나 본인의 상황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금융상품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내 생활에 맞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내가 말로 풀어 설명할 수 없다면 선택을 잠시 미루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 질문들을 통해 90% 이상의 금융 실수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익보다는 안정과 유동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스스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어서 시니어 고객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금 흐름 설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설계의 기본은 고정 수입, 필수 지출, 여유 자산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용인에 사시는 70세 김경자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 32만 원, 국민연금 48만 원, 그리고 월지급 통장에서 20만 원을 매달 받으며 총 1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월 생활비와 병원비, 공과금 등으로 72만 원의 필수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는 28만 원은 여유 자산으로 관리되며 손자녀 용돈, 적립식 저축, 비상시 자금으로 구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월 단위의 예측 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어두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경조사 비용이 발생했을 때도 심리적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장의 기능이 단순히 돈을 맡기는 장소를 넘어 내 생활 리듬과 지출 감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은 돈을 무조건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획된 지출을 가능하게 하고 내 삶의 안정감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노후의 재정은 축적보다는 흐름이 핵심이며 그 출발점은 수입과 지출 항목을 명확히 나누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 중인 70세 김기철 어르신은 최근 한 달간 고정지출 내역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매달 102만 원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통신비 6만 원, 건강보험료 13만 원,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 17만 원, 병원비 11만 원, 식비 34만 원 등 필수 지출이 벌써 81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손자 용돈이나 경조사 비용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남는 돈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매달 지출하고 계시며 그 흐름을 한눈에 보지 않으면 예금 잔고가 왜 줄어드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고정 수입과 지출을 표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간단한 표를 만들어 수입 항목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배우자, 연금 분할 수령액, 우대금리 예금, 이자, 월지급형 통장 수령액 등을 넣고 지출 항목에는 건강보험료, 식비, 약값, 통신비, 손자녀, 용돈, 교통비 등을 나열하면 현실적인 예산 흐름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 구조를 확인한 뒤에는 생활비 때문에 예금이 줄어드는 구조를 현금 흐름만으로 생활이 유지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전략은 총 5가지로 정리됩니다. 수입 다변화, 고정 지출 최소화, 적립식 비용 적립, 비상자금 구조화, 가족 간 소통 조율입니다. 먼저 수입 다변화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다 유동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 3% 이자가 적용되는 정기예금 상품을 월지급형 구조로 전환하면 이자를 연 단위로 받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측 가능한 수입 흐름이 생기고 심리적인 안정도 따르게 됩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 수당과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 중인 72세 박정혜 어르신은 최근 시청에서 노인 일자리 수당과 복지카드를 신청하신 뒤 전기료, 교통비, 심지어 장보기 비용 일부까지 감면받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행정 절차가 귀찮아 신청하지 않으셨지만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매달 8만 원 가까운 혜택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수입 다변화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월지급형 예금 보유 여부, 우대금리 상품 가입 여부, 지자체 복지 수당 수령 여부, 전기료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여부, 공공임대주택 할인 등 간접 수입 여부. 이 중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답하셨다면 수입 구조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은 고정 지출 최소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나 통신비, 관리비 등은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세부 조정을 통해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요금제를 활용해 통신요금을 7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낮추는 것만으로도 연간 48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설정을 12도만 조절해도 전기료가 평균 15% 절약됩니다. 식비 또한 외식을 월 3회에서 1회로 줄이면 연간 20만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각적으로 쓰는 돈을 계산 가능한 돈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대부분 은행 통장, 자동이체 내역, 요금 청구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립식 비용 정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CMS 출금, 자동 적금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68세 이창선 어르신의 경우 매달 4만 8천 원씩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있었는데 이미 해지한 줄 알고 계셨고 몇 년째 그대로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은행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항목은 중지 요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절약 방법입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에서 상담하신 72세 여성 어르신은 한 달에 4건 이상 자동이체가 나가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디로 어떤 명목으로 빠져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이미 만기가 지난 보험이 계속 납부되고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문화센터 회비와 중복된 기부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 어디서나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먼저 지난 3개월간의 자동이체 내역을 정리해 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의심스러운 항목이 있다면 즉시 해지하지 마시고 먼저 3개월 동안 중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영향을 받지 않는 항목이라면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모바일 뉴스 구독료 사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문화센터 회비, 중복된 CMS 기부금, 이미 혜택이 끝난 제휴 멤버십 요금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비용을 정리하면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연간으로 보면 최대 120만 원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전략인 비상자금 구조화입니다. 비상자금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돈이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긴급 상황에 당황하기 쉽습니다. 저는 비상자금을 세 가지 구자로 나눠 관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첫 번째 구자는 생활비 통장과 연결된 예금으로 월 30만 원가량의 긴급 현금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구자는 카드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 보호형 통장으로 의료비, 수리비, 장례비 같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지출에 대비합니다. 세 번째 구자는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나 긴급 상황 시를 대비해 가족 또는 신탁을 통해 위임 가능한 형태로 설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추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어떤 돈을 어디서 꺼내야 하는지 명확해져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손실 방지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가족 간 지출 조율입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고객님들께서 손자 용돈, 자녀 생활비 지원, 경조사 비용 등을 정해진 계획 없이 지출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출은 감정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본인은 물론 받는 사람도 기억하지 못해 결국 서로에게 부담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 지출에도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5만 원씩 송금처럼 고정된 금액과 시점을 정해두면 예산 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게 금전 지원이 있을 경우 구두로만 전달하지 말고 문자 메시지나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과 이유가 남겨져 있으면 나중에 오해나 누적 부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획 없이 쓰는 것이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의 설계입니다. 실전 적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월간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세 윤상구 어르신의 월간 계획표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입 국민연금 6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월지급형 통장 수령액 20만 원 총 110만 원, 지출 식비 35만 원, 공과금 및 통신비 18만 원, 병원비 및 약값 10만 원, 보험료 5만 원, 손자 용돈 10만 원, 기타 비정기 지출 10만 원 총 88만 원, 여유자금 월 22만 원. 이 여유자금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배분합니다. 비상자금 예치 10만 원, 단기 저축형 예금 5만 원, 자율 소비문화 활동비 7만 원. 이 계획표를 매월 반복하고 3개월 단위로 점검하면 분기별 재정 흐름도 자연스럽게 예측 가능해집니다. 생활이 예산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니어 재정 관리의 핵심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인 73세 조남해 어르신은 올 1월 계획표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생활을 관리해야 한다는 걸 알겠어요. 분기마다 지출을 정리해 보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통찰인지 다시금 느꼈습니다. 고정 수입만으로 살아가는 시니어에게 예산 계획은 곧 생활 리듬입니다. 그래서 분기 단위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과 행동을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1분기, 즉 1월부터 3월은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식비에서 5만 원 정도를 조정하고 외식을 줄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초 건강검진 예약이나 보험 약관 검토를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날씨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재정 점검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어서 2분기인 4월부터 6월은 봄철 나들이나 경조사로 지출이 늘어나기 쉬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손자 용돈을 예산 내 고정 지급으로 전환하여 예측 가능한 지출 구조를 만들고 차량 점검이나 지방세 납부 등 계절성 비용도 함께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분기 7월부터 9월은 여름철 냉방 전기료와 휴가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선불 충전형 전기료 납부 방식을 활용하거나 야외 활동 식비를 사전에 정해두는 등 불필요한 변동 지출을 줄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전기 예금이 만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 도래 시점과 재해치 여부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부터 12월, 즉 4분기는 명절과 연말 경조사 비용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전에 준비해둔 문화활동비를 전환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정적 지출을 통제할 수 있고 자녀 지원 여부나 연말 정산 자료, 연금 관련 증빙 등도 미리 정리해두면 연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분기 단위 목표를 미리 설정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상담한 고객 중 정기적으로 분기 목표를 세운 분들은 지출에 대한 불안을 훨씬 덜 느끼셨고 예금 잔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연간 계획으로 눈을 넓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수입이 1,320만 원이고 총 고정 지출이 1,000만 원이라면 여유 자금은 32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자금을 다음과 같이 배분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저축형 복리 예금 150만 원. 비상자금 계좌 보충 100만 원, 문화활동, 가족 행사, 소규모 여행 등 70만 원. 또한 연간 단위 일정에는 기념일, 건강검진 예약일, 정기예금 만기일, 연말 정산 준비 등 시간이 필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캘린더에 표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각 분기 말에는 아래 5가지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입 변동 체크, 비정기 지출 기록 정리, 사용하지 않은 예산 재배치, 통장 잔액 확인 및 통합 여부 검토, 전기 지출 항목 누락 점검. 이러한 계획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을 정돈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생활의 안전장치입니다. 현금 흐름 설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위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는가? 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언제든 조절이 가능하고 그 조절이 반복되면 삶은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저는 35년 넘게 은행 창구에서 수많은 고객님들을 만나며 실제로 확인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시니어 맞춤 통장 전략과 자산 흐름 관리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걸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내년 이맘때는 훨씬 더 여유롭고 안정된 일상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제가 35년 넘게 고객님들께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진심을 담아 전해드렸던 단 하나의 조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조언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힘은 정보보다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충남 아산에 거주 중인 76세 박정선 어르신은 연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오랜 직장 생활로 모은 자산도 있었지만 최근 통장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많은 시니어 고객님들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이 대신 통장을 관리해주거나 은행 직원이 잘 설명해주니 믿고 맡긴다는 생각은 한편으론 편안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산의 흐름을 남의 손에 맡기는 순간부터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게 되고 그때부터는 자산의 방향이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한 행동의 반복입니다. 한 번 더 묻기, 한 번 더 확인하기, 기록을 남기고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갖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그 어떤 복잡한 투자 상품보다 더 튼튼한 금융 안전망이 만들어집니다. 계좌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통장만 있어도 됩니다. 그 통장에서 매달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떤 항목으로 빠져나가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고 그 흐름이 나의 생활 리듬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것이야말로 완성도 높은 자산 운용의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통장을 열어보셨을 때 매달 나가는 지출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들어오는 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입금되고 있는지 그 구조가 눈에 선명히 들어오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세금이 복잡하든 투자 전략이 어렵든 그보다 먼저 챙기셔야 할 것은 바로 내 손 안의 통장 흐름입니다. 그 통장을 다시 정리하고 지출을 계획하며 수입 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 행위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노후 대비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단 한 분이라도 본인의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자신의 생활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을 충분히 의미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